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30분 뒤 그 집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시잡 사이로 머리카락 한 올이 보이면 3초 뒤 당신의 전 재산이 든 계좌가 깡통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26년 이란의 민낯입니다. 평생 숨죽이던 국민이 총을 들고 사상 첫 무장봉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라 국민이 내 목을 겨누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왜 항복 대신 중동을 피바다로 만드는 도박을 선택했을까요? 미사일 한 발값이면 서민 10,000명을 살리는데도 전 세계 기름값을 인질로 잡고 판을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이런 미친 짓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내일 기름값과 장바구니를 털어가는 그들만의 잔인한 생존 법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길을 걷던 한 여성이 무심코 히잡을 굳혀 쓰다 머리카락 한 올이 삐져나옵니다. 3초예요. 당신의 전 재산이 깡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말이에요. 길 건너 검은 차도르를 쓴 여성이 스마트폰을 탭하자마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2026년 현재 이란은 신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당신의 생사를 심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테헤란 곳곳에 설치된 수만 대의 카메라가 당신의 눈동자 움직임까지 감시하거든요. 아침 6시에 온 도시에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는 신앙의 권유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디지털 출석 체크나 다름없습니다. 8배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이란 정부가 인공지능 감시망에 쏟아부은 예산 증액분 말이에요. 국민은 굶주리는데 감시 카메라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에는 아낌없이 달러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출근길에 마스크 한번 고쳐 썼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 은행 계좌가 전부 묶이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꼴입니다.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사려는데 카드 결제가 거부되고 휴대폰에는 전 재산 몰수라는 문자가 찍힌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난 40년간 이란 지도부는 순교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달콤한 독약으로 젊은이들을 속여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천국이 아니라 썩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온 가족이 5시간씩 떼약볕 아래 줄을 서야 하는 잿빛 지옥입니다. 500%예요. 이란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거든요. 어제 10,000원 하던 식재료가 오늘 아침 80,000 원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이제는 종교적 금기를 깨버렸어요. 기도 대신 욕설을 내뱉고 매질하는 종교경찰의 몽둥이를 빼앗아 역공을 시작했거든요. 급기야 경찰 무기고를 습격해 실탄이 든 총을 들고 사상 첫 무장봉기에 나선 겁니다. 지도부는 지금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 총을 든 국민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목을 겨눌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밖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중이어야만 전시특별법을 발동해 총든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처형된 민간인 수만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추악한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고 국민의 입에 피 묻은 재갈을 물리는 지독한 생존 게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이 전쟁의 본질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이란의 밤은 기도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총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부에게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기 방패일 뿐입니다. 테헤란 도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화려한 빌딩 지하 벙커를 들여다봅시다. 이곳에는 작전 지도보다 실시간 국제유가 전광판과 시세표가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장군의 소매 끝에는 수억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가 번쩍입니다. 이들은 신념에 찬 군인이 아니에요. 이란의 모든 주유소와 건설사 뒤에서 기름값을 가로채는 군복 입은 사장님들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가 자산의 50% 이상을 장악한 거대 기업 지주사나 다름없습니다. 4,000개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유령회사와 계열사의 숫자 말이에요. 이들은 항만, 공항, 통신망을 전부 장악하고 통행료를 챙깁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과 현대차 회장이 전부 군복 입은 장군들이고 그 수익이 나라가 아니라 군대 금고로 바로 꽂히는 구조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건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 금고를 지키는 비즈니스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게 무기를 보내는 건 종교적 연대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대리점으로 내세워 중동의 에너지를 장악하려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확장 전략입니다. 10배예요. 중동의 긴장감이 돌 때마다 이들이 암시장에서 팔아치우는 원유의 프리미엄 가격 말이에요. 전 세계가 물가 폭탄의 비명을 지를 때 벙커 속 장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뒷머니를 계산하거든요. 아주 친밀하게 짜인 그들만의 전쟁 재테크인 셈입니다. 이들에게 평화는 곧 부도입니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이 끝나면 군대가 기업을 경영하고 무관세로 물건을 들여오는 이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1조 달러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돈의 규모 말이에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해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재가 심해질수록 암시장 기름값은 더 오르고 그 이익은 다시 장군들 주머니로 들어가거든요. 이 전쟁은 신앙을 위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중동 전체를 도살장으로 만드는 지독하고 추악한 거래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미사일 불꽃은 사실 이 잔인한 사장님들의 수익 계산서가 하늘에 그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멈출 수 없는 가장 수익률 좋은 사업입니다. 챕터 넷. 씁쓸한 반전. 여든 넘은 할머니가 구멍난 장바구니를 든 채 시장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2만 원이에요. 어제 3,000원 하던 사과 한 알 가격이 오늘 아침에 바뀐 숫자거든요. 한국 편의점에서 5,000원 하던 도시락이 하룻밤 사이 3만 원이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도부에게 국민의 배고픔은 통계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국민이 배고파서 화가 날수록 더 강력한 죽음의 공포를 주입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최근 이란 정부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들을 단 일주일 만에 교수대에 세웠습니다. 이걸 국영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온 국민에게 경고했어요. 배가 고파서 소리를 지르면 다음은 내 차례라는 잔인한 메시지거든요. 지도부 눈에 국민은 지켜야 할 생명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국민이 횡포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슬퍼할 기력조차 남지 않기를 기다리는 지독한 인간 사육이나 다름없습니다. 권력 꼭대기에서는 더 추악한 가면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대통령은 온건파인 척 국제사회 앞에서 평화를 말하거든요. 하지만 그 의자 밑에는 혁명수비대가 연결한 투명한 줄이 달려 있습니다. 낮에는 서방 국가들과 대화하는 척 시간을 벌고 밤에는 미사일 궤적을 확인합니다. 내부 봉기를 잠재우려면 밖에서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수법입니다. 수십억 원입니다. 아이들이 굶주려 쓰러지는 마당에 쏘아올리는 미사일 한 발각은 말이에요. 지도부는 이걸 쏘면서 우리가 세계가 두려워하는 강대국이라고 자랑합니다. 비교한 모순이 이란의 진짜 민낯입니다. 국민의 한 달 식비를 미사일 연료로 태워버리는 잔인한 계산법 앞에 이란 서민들은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도부가 준 경전 대신 자신들이 구한 총을 닦으며 조용히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베이루트 아파트 거실에 정밀 유도탄이 박힙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평범한 주부는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한 줌의 죄가 됐거든요. 이란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레바논과 하마스를 장기말로 씁니다. 남의 나라 땅을 전쟁터로 빌려 쓰고 그 나라 국민의 목숨을 방패막이로 삼아 정권 수명을 1분 1초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인류를 상대로 벌이는 인질극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이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칩니다. 입으로는 형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테러 자금에 대는 이중성을 다 알아버렸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유령 사령관들이에요. 이들은 공식 직함도 없이 전 세계 암시장을 누비며 가상화폐와 금을 이용해 전쟁 자금을 세탁하거든요. 2026년 현재 이들이 세탁하는 자금 규모만 연간 600억 달러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거대 자금이 공식 회계장부에도 없이 중동의 피바다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이란 서민들의 복지가 아니라 오로지 헤즈볼라의 미사일 창고를 채우는 데 들어갑니다. 이란 대통령은 주변국을 돌며 경제 협력을 구걸하지만 그의 가방에는 여전히 미사일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혁명수비대에게 폐기 처분될 걸 알기에 헛발질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웃나라의 고통을 협상카드로 쓰거든요.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국제사회의 양보를 뜯어내려 합니다.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쏟아내는 평화 메시지는 사실 다 같이 죽기 싫으면 우리 독재를 눈감아달라는 요구서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하면서 사실은 주변 나라들의 숨통을 조여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고 있거든요. 피를 흘리는 건 레바논 아이들인데 돈을 챙기는 건 테헤란 지도부입니다. 이 잔인한 생존 법칙이 중동을 끝없는 지옥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지도부에게 평화는 곧 자신들의 사형 선고이기에 이들은 지옥문을 열고 전 세계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의 피로 치러지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낡은 길을 몇 개가 둥둥 떠다닙니다. 5분의 1이에요. 이 해협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전 세계 물동량 수치 말이에요. 2026년 봄, 이란이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자 국제유가는 하룻밤 사이에 170달러를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는 경제 대공황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생명선인데 이란이 이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혼돈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뒤를 바치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자신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란은 이 거대한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중국의 기름줄이 끊기고 세계 경제가 무너질 텐데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냐며 전 세계를 상대로 벼랑 끝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는 이란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를 확보했습니다. 이란의 항구들이 러시아의 물자를 나르는 창구가 되면서 두 독재 국가는 피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란의 전쟁은 지구 전체를 판돈으로 건 거대한 인질극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 가격과 주유소 가격표 숫자를 실시간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도 죽는다는 자폭 전략이 이란의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무기거든요.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왜 우리 땅에서 터지지 않은 폭탄 때문에 매달 내는 가스비, 폭탄을 맞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제 단순히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이버망을 공격해 금융 시스템까지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우리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고집 때문에 한국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우리네 부모님들이 보일러를 끄는 비극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이 인질극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나라 전쟁 비용을 대신 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왜 국제사회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란이 주고 있는 카드가 단순히 기름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과 전 세계 인터넷 광 케이블까지 뻗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가격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 통장 잔고가 비명을 지릅니다. 2,000원이에요. 리터당 가격이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네 장바구니에는 사과 대신 한숨이 담기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을 돌아오느라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물류비는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라면 한 봉지의 가격표에 조용히 합산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수입 물가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 소식 한 줄에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진짜 무서운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유가가 뛰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건 곧 우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탄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란 지도부의 도박 판돈을 아무 상관없는 한국 직장인들이 피 같은 이자로 대신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비축유가 바닥을 보이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배급제를 고민해야 할지 모릅니다. 국가가 보유한 비축유가 9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당장 매일 아침에 현실일 수 있거든요. 중동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우리 월급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주유소 숫자가 바뀌는 공포를 피부로 느끼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 이 중동의 불길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만이 이 잔인한 경제전쟁에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가스요금 고지서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의 지갑은 앉은 자리에서 무방비로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내 생존이 걸린 경제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숫자 안에는 테헤란 벙커에서 결정된 잔인한 계산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세계 정세가 내 통장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도가 하나로 합쳐지며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란이 왜 항복하지 않는지, 왜 중동을 피바다로 만드는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이건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지도부의 추악한 생존 비즈니스이자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은 인질극입니다.
체험하는 곳 자신들의 사용 선고이기에 이들은 지옥문을 열고 전 세계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잔인한 메커니즘을 파헤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뉴스에서 중동 소식을 접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누가 이기고 있냐가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생활비 어느 부분을 건드리고 있냐를 먼저 보게 될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새로운 눈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란의 고집이 만든 거대한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진실이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거대한 인질극에서 승리하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속지 않는 것이에요. 지도구가 내뱉는 정의로운 말 뒤에 숨은 돈의 흐름을 쫓으세요. 그러면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위험한 경제보고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생존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진실의 경로를 계속 추적하시죠. 지도가 하나로 합쳐지며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란이 왜 항복하지 않는지, 왜 중동을 피바다로 만드는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이건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지도부의 추악한 생존 비즈니스이자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은 인질극입니다. 체험하는 곳 자신들의 사용 선고이기에 이들은 지옥문을 열고 전 세계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실패를 전 세계의 고통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900조 원이에요. 이란이 핵 개발과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돈의 규모 말이에요. 이란 국민의 20년치 식비가 지도부의 생존을 위한 판돈으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잔인한 메커니즘을 파헤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뉴스에서 중동 소식을 접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누가 이기고 있냐가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생활비 어느 부분을 건드리고 있냐를 먼저 보게 될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새로운 눈입니다. 중동의 피바람 뒤에 숨은 달러의 흐름을 읽는 능력 말이에요.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이 끝까지 버티는 배후에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노리는 거대 세력들의 결탁이 숨어 있거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때마다 달러의 가치는 춤을 추고 금값은 하룻밤 사이 30%씩 뛰기도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자산 가치를 폭등시키며 웃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며 한숨 쉴 때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음 타겟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란의 고집이 만든 거대한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이 부를 장악하는 시대니까요. 이 거대한 인질극에서 승리하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속지 않는 것이에요. 지도구가 내뱉는 정의로운 말 뒤에 숨은 돈의 흐름을 쫓으세요. 그러면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중동의 누군가는 집을 잃고 테헤란의 누군가는 비밀 계좌의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3일 뒤 우리네 마트 가격표에 고스란히 반영될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깨어있는 시각뿐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비용을 더 이상 우리가 대신 지불하지 않도록 매 순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내 지갑을 지키는 경제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꿀재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경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